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따봉 버튼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급등 타이밍 좋아해 주셔서 지금 이제 구독자가 15,000분을 넘어서 2만 분으로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독자 15,000분 이벤트로서 2차 전지 로봇 총정리 보고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뭐 유튜브 영상이라고 하던가 여기 지금 총정리 보고서에서 강조를 드렸었던 코닉 오토메이션이 지금 이제 촬영 일자 9월 13일 당시 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물류 자동화 2차 전지 로봇 이제 납품을 하는 이 보고서에서 이제 찍어서 올려드렸죠. 얼마 이제 기회가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뭐 2차 전지 지금 이제 이 제조업과 대비를 해서 다른 이제 반도체나 이런 제조업 대비를 해서 2차 전지가 가장 이제 자동화율이 높은, 그러니까 이제 로봇 도입이 가장 큰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동안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증시 저점에 대해서 강조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떨어져도 사셔야 된다. 기회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촬영일자 당시 때 양시장 2% 후반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지금 이제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대장주, 양극재 대장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18만 원을 오늘 두드리고 전고점 돌파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부자 되기 가장 좋은 기회다. 2차 전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주식 묻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바로 영상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심각하다라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익히, 특히나 이제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의존도가 심각하고 탈중국을 하기 위한 업체들의 그런 이제 상황들에 따라 가지고 해당 업체들이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도 때 리튬 원가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재 2년 만에 8배가 7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로 볼 수 있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가격 경쟁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제한이 될 수가 있는 좀 걸림돌로서 이 리튬 가격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이후에 차세대 배터리를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그리고 이제 글로벌 2차 전지 공급량에 있어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중국의 이제 CATL 내년에 나트륨 배터리 양산을 장담한다, 성공하겠다. 지금 이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대한 이 K 배터리들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ESS 시장, ESS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급등세에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 ESS 시장이 7년 내에 20배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이 전환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필수 인프라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주도권 경쟁이 결국에 원자재 경쟁에 달려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5년간의 현대자동차 쪽의 전기차 배터리 도입 현황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지금 국내산이 과반 이상 50%로 이용을 하다가 지금 올해 14%까지
급격하게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을 한 2차 전지 배터리가 도입이 되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렇게 되면서 해외산, 특히나 중국 쪽에서 나머지 이제 과반이었는데 해당 내용이 거의 2배 가까이 86%까지 지금 올라가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원자재 중국 점유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전기차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원자재를 지금 중국 쪽에서 싹 쓸어 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첨단 산업에 있어서 특히나 2차 전지,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힘을 굉장히 많이 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다른 업체들 대비를 해서 중국 전기차의 좀 기술적인 영향력이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커졌죠. 일부 지금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100%에 달할 정도로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요한 그런 이제 원자재로 볼 수 있는 니켈, 코발트, 리튬 그리고 망간 같은 경우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만드는 NCMA 주요 이제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로 NCM 배터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들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높다, 의존도가 심각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5년 동안의 2차 전지 양산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제조된 배터리 비율이 86%다. 그리고 2차 전지 핵심 소재들 같은 경우는 89%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싹 쓸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아주 천문학적인 돈 지원으로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먹거리였었던 LCD 사업을 완전 철수를 했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금 2년 만에 적자 전환이 진행이 되는 등 LCD 사업을 전부 다 우리가 마치 이제 일본에게서 LCD 디스플레이 사업권을 주도권을 빼앗아 왔었던 것처럼 중국에게 현재 지금 LCD 사업권을 전부 다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OLED가 프리미엄 TV군들에서 전부 다 채택이 되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소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쪽에서도 이 OLED에 대한 추격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자력 갱생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견제를 심각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내부에서 돈을 퍼붓게 되면서 기술 개발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선단 공정, 첨단 공정으로 볼 수 있는 5나노 이상까지도 지금 중국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SMIC 같은 경우 상반기 매출이 52.8% 급증을 했어요. 세계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중국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 지금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들 아니면 우리나라 쪽에서도 물론 견제를 하겠지만 이 첨단 소재에 대한 첨단 산업에 대한 견제를 하겠지만 이미 중국의 2차 전지의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배제를 해놓고 이 2차 전지 공급망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거의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는 상황 속에서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2차 전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년 만에 8배 이상의 리튬이 올랐다. 얘가 이제 많이 들어가겠죠. 리튬이온 배터리에. 리튬 원가가 700%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배터리 제조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검토가 되지 않은 지금 이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었던 그냥 리튬이온 쓰면 되는데 이걸 뭐하러 개발을 해. 어차피 개발을 해봤자 리튬이온보다 가격도 비쌀 거고 그 상황에서 현재 상황 속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성능이 안 좋을 건데 이걸 뭐하러 개발을 해 했었던 이런 옵션들이 리튬이 이렇게 폭발을 하다 보니까 해당 내용들이 가격 경쟁력을 실제로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검토되지 않았었던 차세대 배터리들을 업체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강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얘가 지금 이제 굉장히 탑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칼륨 이온 배터리 얘네들이 지금 이제 차세대 배터리 개발 경쟁으로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배터리들이 탑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굉장히 고도화가 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완전히 대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 ESS 분야에서는 해당 리튬이온 배터리와 LFP 인산철 배터리에 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나 칼륨 이온 배터리들이 대체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CATL 얘가 이제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배터리의 주도권 경쟁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CATL의 작년에 지금 이제 160 와트 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킬로그램당 이렇게 이제 에너지 밀도를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서도 개발을 했는데 아직 리튬 이온에 대비를 한다라고 봤을 때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이제 낮겠지만 리튬 이온 대비를 해서 한 2분의 1 수준. 지금 이제 리튬 이온 같은 경우는 킬로당 뭐 300 와트시까지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내년까지 지금 200까지 늘릴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이미 1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상황 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온에서 15분 만에 80%까지 빠른 충전을 보여준다라는 리튬이온 대비를 해서 굉장히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엄청나게 이제 열을 가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배터리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던가 화재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나트륨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15분 만에 실온에서 80%까지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 자체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5G의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보여주고 있죠. 미국 쪽에서 이제 백도어 논란으로 차단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영국이나 뭐 심지어 우리나라 뭐 LG 플러스 같은 경우도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겠습니까? 뭐 기타 등등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화웨이 장비를 쓰고요. 글로벌 1위 5G 장비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화웨이 쪽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중커 하이나라는 이제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2017년에 이제 창설이 됐죠. 해당 이제 지분을 보유를 하게 됐고요. 주요 주주까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초로 1메가와트시 나트륨 이온 탑재를 한 ESS를 출시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국가에너지국에서 21년부터 25년까지 미래 이제 5개년 신형 에너지 저장 발전 실시 방안에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아시아의 2차 전지 배터리 주도권에 대해서 급격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의 지금 이 원자재 확보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거의 뭐 독과점식으로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계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스웨덴 쪽에서는 유럽 쪽의 2차 전지에 대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과정 속에서 유럽연합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유럽 쪽의 완성차 업체들에게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뭐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알트리스 같은 경우도 2023년 나트륨 이온 배터리 공장을 완공 계획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지금 아시아의 배터리 주도권을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내연기관의 주도권 같은 경우는 일본 쪽 그리고 독일 쪽 유럽 쪽에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인 지리자동차 쪽에서 지금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쪽에 모기업으로 볼 수 있는 다임러죠. 이 다임러의 지분을 9.7%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유럽 첨단 기술 투자 거부권이 확대가 된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첨단 사업 쪽으로 다른 EU의 그러니까 비EU인 비유럽 연합인 나라가 유럽 쪽에다가 첨단 사업 기술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내용에 있어서 유럽 연합 쪽이 거부를 하겠다. 너네 할 수가 없다라고 이거를 거부권으로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감한 경제 분야 기업을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준을 하향을 했다. 그래서 원래 한 20%에서 25% 정도 지분에 대한 이게 인수 기준이었는데 얘가 10% 정도까지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서 유럽 경제가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산업을 주도하고 매출을 이제 굉장히 끌어당겼었던 이런 유럽 경제가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ESS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20배 이상으로 성장을 할 거다. 10년 후에 21배 현재 지금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말에 17기가와트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었는데 이 누적 설치 용량이 2030년에 358기가와트로 지금 이제 20배 이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어떨 때 이제 바람이 불 때가 있고요. 저녁 같은 경우는 태양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차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 태양광과 풍력을 넘어서 여기에 뭐도 포함이 되게 되냐라고 하면은 원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전이 24시간 주구장창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저녁 한 6시 정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전기를 많이 안 쓰죠. 그럼 이 전기들이 허공으로 다 날아가 버린다. 아니면은 태양이 굉장히 내려지고 있는 그런 이제 오후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서 전기를 굉장히 쓸 수가 있겠지만 이게 에너지 저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쌓아 놓는 그런 에너지를 전부 다 날려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친환경이다라고 하던가 원전이라고 하던가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확대가 굉장히 필수 인프라로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2030년에 미국과 중국의 ESS 시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할 것이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ESS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이 풍력 에너지나 태양광 발전 에너지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900조 미국의 IRA 법안, 이제 보호무역 법안 이쪽으로 적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ESS라고 하던가 친환경 에너지 부품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특히나 ESS 쪽이 중요할 수가 있겠죠. 첨단 산업으로서 ESS가 배터리 3사 쪽의 매출 캐파에 직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국내 업체들도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태풍이 굉장히 뭐 어마무시하게 불어온다라고 하면서 태풍 킴남노가 뭐 상륙을 했었죠. 지금 이제 뭐 포항 쪽이라고 하던가 맞나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이제 남해안 쪽으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라고 이제 뉴스들을 봤는데, 이 흰남노 쪽의 후폭풍으로 포스코 쪽과 현대제철 쪽이 엄청 이제 또 화제가 났었죠. ESS 시설 건물 한 동이 완전 또 전소가 돼 버렸고요. 이게 일단은 뭐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ESS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얘네들이 배터리가 리튬이온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열폭주 현상이 나게 되면서 그냥 이제 불이 나게 되면은 1000도 이상으로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진화가 어렵고, 이번에 지금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ESS 쪽이 화제가 난 것도 하루가 꼬박 걸려 가지고 이게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화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ESS 쪽의 안전 기준을 강화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결국에 또 불이 났다. 그래서 이 ESS 화재 위험성 때문에 이거를 지금 리튬이온 쪽에서 다른 쪽으로 바꾸자,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배터리 업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를 만드는 업체들이 차세대 전지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지금 리튬 배터리 대비를 해가지고 화재 위험성이 급격하게 낮습니다. 이 화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나트륨 자체가 지구상에서 리튬보다 300배가 많습니다. 그냥 뭐 바닷물 뽑아내면은 나트륨이기 때문에 뭐 지구에서 한 6번째로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배터리 가격을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50% 이상으로 낮출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지금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이 LFP 배터리, 중국 쪽의 값싼 인산철 배터리인 LFP 배터리 비교를 해서 에너지 밀도 수준이 여기까지는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리튬 이온 배터리까지는 안 가도, 그리고 이 LFP 배터리를 이것과 에너지 밀도가 맞닿고 있는 이런 수준까지는 올라와 주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면으로서 차세대 배터리들이 중요하게 되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스타트업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 일릿, 얘네가 지금 최근에
반고체 나트륨 배터리까지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인도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 1조 달러 이상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0조 원 이상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인도의 배터리 시장인데 지금 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죠. 인도 최대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가 지금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사업 쪽으로 투자를 100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석유화학 쪽뿐만이 아니라 통신 사업까지 같이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ESS, 특히나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5G 통신 기지국에다가 직결을 하는 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인도의 중산층 같은 경우는 스쿠터를 굉장히 많이 타게 되죠. 그래서 이 전기 스쿠터까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활용이 가능하겠다. LFP 배터리보다 이제 에너지 밀도를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리튬을 쓰지 않게 되니까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인도 모디 총리가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50% 이상을 비화석 연료로 충족을 목표를 발표를 하겠고요. 결국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친환경 에너지의 비율이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수 인프라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현재 LFP 배터리다라고 하던가 리튬 이온 배터리 쪽에서 4세대 배터리인 나트륨 이온 배터리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이제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인도 배터리 시장 잠재적으로 창출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이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쪽의 보호무역, 지금 뭐 보조금 차별 정책에 의해 가지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현재 중국 시장 자체를 포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완전하게 틀었는데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지금 이제 인도가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잠재적인 이런 뭐 성장 규모를 보여주게 되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이 우리나라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인도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 공장들을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ESS 사업 그러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 이후에 차세대 배터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놀려가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국내 최초로 나트륨 전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키스트 지금 이제 뭐 기술 개발 연구원 쪽이죠. 이쪽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나트륨 이온 전지 양극재에 대한 핵심 기술을 확보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고체 전지 쪽 그리고 에너지 밀도를 개선을 한다라도 하던가 이런 상황에서 차세대 2차 전지 소재의 경쟁력을 강화를 모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와 줬습니다. 지금 국내 최초로 ESS 적용이 들어간 나트륨 전지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2010년 정도 때 축전지를 개발을 했고 이게 2차 전지까지 확장이 되게 되는 내용으로서 국내 최초로 나트륨 전지 개발에 성공한 업체다. 포스코홀딩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차세대 전지를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쪽과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 자문 협력 현재 MOU까지 체결을 했고요. 일단은 이 에코프로 기업 자체가 2차 전지 양극재라고 하던가 차세대 전지 쪽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역량이나 생산 역량들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FP, 나트륨 이온 배터리, 칼륨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차세대 배터리로 볼 수 있는 이런 배터리 중에 결국에 메인 모델로서 3원계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되 이것보다 기술력이 떨어지게 되는 지금 이제 후발주자들에 대해서 LFP가 괜찮냐, 나트륨이 괜찮냐, 칼륨이온이 괜찮냐 이걸 지금 연구 자문을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폐배터리 시장이 조기 개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폐배터리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가 나오면 이게 ESS 쪽으로 돌려가지고 재활용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 폐배터리 시장이 조기 개화가 되게 되면서 ESS 쪽으로 가는 물량이 조금 차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우회 경로로서 폐배터리 쪽으로 가게 돼서 이게 다시
전기차 쪽 배터리로 이제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ESS를 위해서 차세대 전지가 굉장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미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에다가 ESS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이 배터리까지도 에코프로 쪽에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태경 산업입니다. 지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아니면 지금 칼륨 이온 배터리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이 망간 배터리로서 차세대 배터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태경 산업 같은 경우는 합금철 그러니까 철 쪽으로 부산물로 들어가게 되는 페로망간, 실리콘 망간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해당 내용에 있어서 망간 이런 지금 제품들을 해외 시장 점유율 1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니켈과 코발트를 빼고 일명 이제 코발트 배터리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리튬과 망간 함량을 높인 하이망간 배터리 이걸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태경산업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1위로서 현재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업체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엠텍입니다. 포스코엠텍 망간 공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현재 지금 중국 정부 쪽에서 망간 혁신연합을 출범을 했습니다. 세계 망간 생산 90%를 차지를 하는 망간 카르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출을 제한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조만간 이 망간 사태와 관련된 내용들이 국내 증시에 있어서 관련주 종목들의 상승을 한번 크게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망간 같은 경우는 주로 철강의 좀 강도를 올려주는 핵심 부재료로서 바로 이제 일명 고망간 강이죠. 예, 핵심 부재료로서 이제 사용이 되게 됐었는데 포스코엔텍 같은 경우는 이 핵심 부재료로 볼 수 있는 용융망간 이걸 지금 안정적인 공급 기술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 고망간에 대한 기술력을 그대로 2차 전지 쪽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 연구 개발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 쪽으로 해당 이 고망간간에 대한 기술 승인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서 지금 당연히 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를 해서 성능은 떨어지고 무게 같은 경우도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 현재 탑재가 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ESS 쪽으로 가는 경로가 현재 지금 차단이 됐어요. 폐배터리 쪽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폐배터리가 ESS로 못 가는 상황에서 ESS양 차세대 배터리가 생산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뭐 에너지 추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ESS가 친환경의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이 현재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겠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구독자 15,000분 이벤트로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로봇 총정리 보고서 어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100%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서 무슨 이용을 하시는데 전혀 이제 비용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이제 뭐 광고 막 그런 뭐 문자들이나 전화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가입하실 때 전화번호도 안 쓰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도 안 쓰셔도 돼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 정보 무료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셔서 세 번째 게시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세 번째 게시판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쪽 들어오시면은 구독자 15,000 돌파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까지 싹 총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확인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제 급등 추천주 종목들 쭉 올려드리고 있죠.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응원드립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급등 타이밍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계좌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더욱더 치열하고 열심히 분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